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감명 신청 여명의 사주 신유 일주가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경금은 완금, 장철, 강한 금이지만은 신금은 금은 보호합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치밀하고 신중성이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음양학이에요. 오행학이에요. 그래서 그 기 자체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음양의 개념, 오행의 성질, 합가충, 상생, 상극, 육친, 십이신살, 형충, 파해, 원진 이걸 다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배우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고 응용하는 실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역학을 강의하면서 연수부라는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연수과에서는 실관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실관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 신유라고 하는 거는 금의 성질은 뭐냐? 재물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금은 바로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재물, 돈, 금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 돈에 대한 관심, 의욕, 생활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밑에 유라고 하는 닭띠, 금은 보화에 유금을 또 착근을 했습니다. 그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가녀지동이라 그럽니다. 자기 주장과 독점력과 고집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뭐냐?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견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 자만심, 자기주장,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못하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자기 주장이 강한 능력의 소유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닭띠달은 계절로 8월이기 때문에 실속 위주예요. 그 실속 위주로 따지다 보니까 경우도 밝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인간관계에서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게 신유일주의 특징입니다. 유는 도화가 되겠습니다. 도화라고 하는 것은 좀 사교적이에요. 그래도 이성교제라든지 남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경우 없는 거를 눈 감아주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에 있어서는 전체를 봤을 때 첫째는 조후용신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조후용신. 띠를 중심으로 해서 월에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그게 신금의 미월이니까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게 화극금이고 금극목이 됩니다. 여기는 을목은 금극목 편제가 되겠습니다. 편제가 미에 착근을 했어요. 해묘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미충이라고 하는 거는, 충미충은 흙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흙을 좀 이렇게 파내야, 충이 돼야, 그래야 흙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홈이나 이런 걸로 땅을 갈아치듯이. 그래서 이 을미가 발달되어 있어요. 재물이. 또 옆에서 임수가 수생목을 해줍니다. 금극목이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원되질 않습니다. 그 재물이 소문난 부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충미충. 그 충미충인데 그러면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수가 용신이다 볼 수가 있겠죠. 금수가. 근데 전체 사주 그림을 보면은 신유의 금에 진유금에 금생수의 유축금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을이라는 건 금극목되고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전부 다 뭐냐? 금으로 세력이 바뀌는 걸록격의 사주다. 이렇게 사주가 신약 사주가 신강 사주로 바뀌는 그런 기운의 특수격으로 봐야 됩니다. 요 사주 감명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는 70%가 일반적으로 보지만은 30%는 특수한 사주 때문에 오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극목, 충미충, 유축금, 진유금이 돼서 금으로 전환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의 전환격인 사주는 전천후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금이 들어왔을 때 전환격은 전황으로 기를 모아주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수가 들어왔을 때는 금생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고, 또 목이 들어와도 뭡니까? 금이 재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재물운도 좋고, 특수격의 귀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세의 흐름은 4세, 14세, 24세, 34세, 64세부터 이민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식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는 건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감당하기 때문에 식신생계로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화가 되게 되면은 조용신으로 운세가 안 좋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금이 왕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좋다고 봐야 돼요. 개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갑진년은 진짜가 들어서 금이 돼서 좋고, 갑목은 금금목의 재가 돼서 좋습니다. 금년에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격 해설을 잘해야 됩니다. 사주 간명의 요체는 특수격이냐, 개다신약이냐, 관살혼잡이냐, 천간의 관정과 지지와의 관계라든지 물상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형충파해, 역마, 십이신살 이런 요소까지도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기초적인 음양, 오행, 암장 이런 모든 걸 터득했더라도 사주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 물상법을 비롯해서 천간과 지지의 상관관계와 특수격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주에는 목화통명이냐 금수상청이냐, 그리고 제다신약이냐 관살혼잡이냐, 이 궁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주 감명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관과 직업적으로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으로 해서도 역학을 배우시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취미삼아 역학을 배워서 자기의 오행의 기운을 알고 또 상대방의 기운의 흐름을 알고 분석해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 성향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운명 개척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셔갔는데 실질적으로 사주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개인 교수를 해서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격 여명의 사주,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골고루 오행에 어떤 오행이 들어와도 다 좋습니다. 비견금이 들어와도 좋고 금이 들어와도 좋고 수가 들어와도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고 토가 들어와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고 화가 들어와도 화극금 금을 갖다가 관이 들어와서 절제가 되고 자익이 수양이 되기 때문에 전천후 사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특수격 전환격 약변 간이 되는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특히 여명의 사주는 남자를 봐야 됩니다. 그 남자인 경우에는 요거 화가 금이 돼요. 화가 금이 남자가 되겠는데 병화가 들어와 있을 때는 병임충이 되고 정화가 들어왔을 때는 정인목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남자 운이 좀 약하다고 보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를 배려하고 남자를 보는 안목, 남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교적인 그런 거가 마인드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신유일주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역학에 관심을 갖고 취미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강남 역삼동 저희 사무실에서 정성껏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